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매월 말일이 되면 어김없이 촬영하는 빌딩 시장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최근에 또 실거래가 된 건물들 중에서 충격적인 사례가 있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부터 대출 금리 또 A급 사례 또 이슈를 가지고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0월달까지 거래량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월달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번 달 9월달이 188건이었는데 10월달은 133건으로 50건가량이 줄어들었죠. 뒤죽박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월달에 197, 8월달에 115, 9월달에 188, 10월달에 133, 11월달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10월달보단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가 거래가 많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0월달까지 집계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1위는 강남구가 차지를 했는데 그런데 개수로 따졌을 때 강남구가 계속 다른 구에 좀 밀리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강남구가 10월달에 16건을 찍었는데 마포구도 16건을 찍어서 마포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저번 달에는 강남구보다 중구가 더 거래가 많았었죠. 지금은 마포구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탑5까지를 보면은 성동구, 종로구, 마포, 중구, 강남구로 이어지는데 성동구가 저번 달부터 좀 약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성동구가 계속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번과 마찬가지로 어느 동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3개월치를 집계를 해봤는데 1등은 성수동 2가가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찍혔습니다. 게다가 10월 달에는 총 12건 중에서 8건의 거래량이 나와서 성수동 1가가 1건, 성동동 1건, 용답 1건, 마장동 1건에 비해서 성동구는 성수동 2가로 귀결된다 라고 볼 정도로 성수동 2가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죠. 최근에 저희가 또 이제 북성수 상권 분석을 하고 왔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북성수에 팔린 물건들이 꽤 많았어요. 그 수치가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 성수동 2가가 8건에 찍힌 게 여기서 많이 찍힌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이 찍힌 그런 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 구별 거래량인 송파구가 7건이 나왔는데 네네. 송파구보다도 성수동 2가가 더 많이 거래량이 찍혀서 네네. 확실히 지금 성수동 쪽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지표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금리 체크 해보겠습니다. 지금 촬영 일자 11월 27일 기준으로 1년 금융채가 2.77%가 나왔고요. 저번 달과 비교를 하자면 10월 30일에는 2.62%가 나왔어요. 조금 오르긴 했죠. 0.15% 오르긴 했는데 9월 달과 비교를 하자면 2.55%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비해 한 0.22%가 올랐다 보니 금리가 오르는 추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날짜로 보면은 촬영 날짜가 11월 27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거든요. 2.5%로 좀 동결이 됐는데 빌딩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좀 알아보니까 최근에도 원래 보통 11월 연말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한 3.7, 3.6 정도 받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도 역마진으로 이제 받은 사례들도 꽤 있어가지고 빌딩 시장의 금리는 꽤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26년이죠. 26년 이제 2월달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금리가 또 프로모션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내년에 상반기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좀 많이들 이제 예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받으면 한 3.7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내년 초에는 한 3.5 아래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내년 초로 잔금을 계획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딩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달 11월 달에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라든지 법 개정 이런 거는 별로 안 나왔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온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날 나온 기사고요. 아파트 거래량 18% 증발, 3분기 부동산 시장 다시 얼어붙었다라는 내용인데 아파트 거래 금액이랑 거래량 자체가 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거래 금액도 23%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가 20만 건대로 내려앉으면서 전분기 대비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 역시 17% 줄었지만 100조 원대 규모는 유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게 아파트 18.1%였고 토지도 13%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연립 다세대가 11.9%, 그러면서 상업용 빌딩도 3.4%가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네, 하지만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유일하게 상업용 빌딩만 15.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시피 상업용 빌딩만 좀 증가한 편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로 돈이 못 가니까 그 돈이 상업용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 규제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동일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좀 체감하는 게 정말 장난 아니에요. 빌딩 시장에 유입이 됐다라기보다는 좀 주택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택 시장 유입이 되는 게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건물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건물들을 보면은 주택을 살 수 있었던 이제 금액이 이제 꼬마 빌딩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빌딩 시장에서도 꼬마 빌딩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는 정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1주택이 똘똘한 한 채가 있고 이제 빌딩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똘똘
똘똘한 한 채 아파트를 사려고 돈을 한 20억 모아놨어요. 하지만 지금 아파트 금액도 대출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쵸. 20억으로는 거의 20억대 아파트밖에 못 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상업용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그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최근에 빌딩 시장으로 유입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기간이 필요하긴 해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물건도 보고 또 이런저런 검토도 많이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 초쯤에 거래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초쯤에 거래량이 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달 A급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보자마자 진짜 올해 본 가장 A급 건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았던 건물인데 정말 이런 건물 보시면 현금 2, 30억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자면 원주역이 이렇게 있고요. 원주역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가면 여기가 지금 예전에 스포피아가 있었던 데가 있죠. 스포피아 바로 뒤편에 있는 이 골목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의 매매 금액은 아직 확정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75억에 시장에 나왔다가 좀 더 소폭 내고하고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준을 75억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지 면적은 87평이고 연면적은 216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준공연도는 1991년도에 준공된 나름 구건물인 거죠. 이 건물은 이제 지하부터 상층까지 다 사무실로 이제 임차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다 명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다 명도가 된다고 하면 바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이게 뭐 75억에서 낮춰서 계약이 되든 75억에 거래가 되든 이 금액대는 좀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평당 8,500이니까.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았는데 대지 면적이랑 연면적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대지가 무려 87평이거든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면은 5, 60평대 건물이 맞을 텐데 대지도 크면서 연면적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만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충분히 통임대로나 이제 통사고로 맞출 수 있는 건물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의 잠재력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용적률을 187%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 용적률이 250%까지 올라갔잖아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그래서 한 개층 반 정도는 충분히 증축을 할 수 있었고 주차 대수가 6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뷰로 보자면 이 건물이거든요. 91년도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튼튼하게 지어진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건물인 거죠. 도로가 나름대로 앞에 6m 도로가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도로가 나 있어서 이렇게 뒤로 주차 가능하고 앞으로도 주차가 가능했었던 딱 사옥용으로 좋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쪽에다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한 개층 정도 중축을 한다면 또 북향이기 때문에 일종은 사선도 적용받지 않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던 잠재력이 컸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을 좀 매입을 하면 충분히 나중에는 130억 정도에는 재매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 그런 건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이 예전에 좀 지저분했었잖아요. 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저분했었는데 원 에디션이 들어오고 나서는 꽤 쾌적해졌어요. 사실 이 건물은 저희 중개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고급스러운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재료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의 이제 A급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좀 건물을 좀 보는 트렌드가 수익을 정말 많이 봐요. 이 건물이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를 보면은 여기 이제 목동역이거든요. 재건축이 들어가는 이제 목동 7단지 바로 앞에 홍익병원이 있어요. 이 홍익병원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거든요. 이 건물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홍익병원 이제 본원이 있는 곳이고 본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또 전형적이게 봐도 1층엔 약국이 들어가 있고 이 위에 층에는 전부 다 이제 병원이 들어가 있는 메디컬 빌딩입니다.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11월 달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매매 금액은 115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144.35평이고 연면적은 463.23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 준공연도는 1993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 임대 현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층에 약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는 전부 다 병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보증금 7억에 월 임대료가 무려 3,400만 원이나 나오는 건물인데 여기서 이제 관리비가 또 추가로 577만 원을 받아요. 관리비 수입을 저 일부 수익으로 돌리면은 건물의 임대 수익은 4.12%가 나오는 수익형 빌딩입니다. 서울권에서 목동이라서 좀 약간 서울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메디컬 빌딩이 4%가 나온다라는 건 좀 흔하지 않거든요. 좀 안정적으로 좀 은퇴를 하신다던가 수익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런 건물을 좀 컨셉이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 좀 좋거든요. 수익형을 사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약간의 엑싯을 붙여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까지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 건물 중에 가장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1층의 약국이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재계약을 하면서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200만 원을 월 임대로 올려줄 테니 본인이 10년 있겠다. 10년 동안 임차를 하고 싶다. 그 계약을 해달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월 임대료로 1,400만 원을 내요. 창고를 쓰는 것까지 합산하면 1,700만 원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도 더 올라가긴 하는데 이 약국에서 이런 계약을 원할
놀랄 정도로 이 건물이 이제 탄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좋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호재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동 7단지 재건축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은 4,400세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이제 호재 때문이라도 이 건물을 좀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그만큼 소득 여건이 더 좋아지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객단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근데 병원도 영업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층 임차인분이 더 주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임차인이 갑인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 임대인이 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나 수익적으로나 굉장히 좋았다라고 판단되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인데 마지막 사례도 성수동입니다.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성수동에 또 최고가를 갱신을 했거든요. 위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아래가 이제 연무장길이죠. 연무장길에서 이제 성수감자탕에 있는 바로 옆에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거든요. 뭐 여기 이제 성수역이랑도 이제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코너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건물 한번 보여드리면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제가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11월 달에 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매매 금액은 190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47평이고 연면적은 130평으로 규모는 지하는 없고 지상 5층 건물로 2025년 2월 달에 최근에 신축이 된 건물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는 있고요. 용도 지역도 중공업 지역입니다.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47평이다 보니까 매매 금액이 190억에 거래가 돼서 평당 금액으로 제가 계산을 하면은 평당 3억 9,800만 원입니다. 결국 성수동 4억 시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습니다. 저는 놀란 게 이번 연도 4월 달에 평당 3억을 제가 찍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3.5억을 찍었습니다를 얘기를 했는데 무려 3개월 만에 이제 4억을 찍었습니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도자분이 여기를 직영으로 쓰고 있는 곳이어가지고 이 임차를 바로 나가면 임대를 바로 세팅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월 임대료가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로 이미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억만 놓더라도 수익률로 따지면 6%가 넘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임대는 무조건 맞출 수가 있는데 평당 4억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냐 없냐 약간 이것 때문에 매수자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평당 4억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더 얹어서 팔려면 5억이 넘어야 되는 건데 5억이면 이제 정말 막 강남역, 명동 이쪽과 이제 비견될 정도로 그 정도의 토지 평당가가 올라온 건데 과연 더 뛰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늘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요즘에도 이제 나와 있는 물건을 보니까 서연무장길도 그렇고 동연무장길도 그렇고 거의 평당 5억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금액도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건 이제 완성된 건물일 것 같아요. 새 건물에다가 어느 정도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된 건물에 수익률이 한 4% 이상 대기업이 세팅이 된 건물이라고 하면은 전 평당 5억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 지금 명동도 사실 거의 7, 8억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급격히 오른 만큼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4억을 찍었지만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성수동에 대한 판단을 한번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규제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시고 투자의 방향성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2, 3개월 정도의 매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한 분 한 분 제가 직접 응대를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제가 시간 쪼개서 다 문의를 응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 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